2021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20개월 여아가 당시에 친부로 알려져 있던 양정식에게 강간 및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2021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아기의 외할머니가 사위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이 양정식의 집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위 양정식의 집을 수색한 결과 화장실에서 20개월 여아의 시신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발견했고, 여아의 시신에서는 끔찍하고 심각한 아동학대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기의 친모인 25세 여성 정모 씨는 그 집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정모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그녀의 남편이자 사망한 딸의 친부인 29세 남성 양정식은 당시 혼인 이전에도 전과에 제대로 기록이 안 되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갈취, 감금, 폭행, 몸캠피싱 등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양정식 본인 자신의 죄를 그들 여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포식자형 범죄자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8일 출소하고 나서 그해 12월 2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2019년 5월 9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는데, 이때 부인인 정씨의 계좌도 사기에 동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양정식은 201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살인사건 당시 양정식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도주했지만 3일 후인 7월 12일에 대전의 한 모텔에서 체포되었으며 7월 14일 구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도주 기간 동안 빈 집에 들어가 신발을 들고 나오거나 음식을 훔치는 등의 절도 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미 체포된 친모 정 씨는 7월 12일에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한 달 전 양정식은 아기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1시간이 넘도록 때려서 죽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6월 15일에 양정식이 아기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발로 수십 회 짓밟고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두 손으로 허벅지를 부러뜨린 후 벽에 수차례 집어건지기까지 했다고 했으며, 죽이기 전에는 아기의 기저귀를 벗기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이전에도 양정식은 부인 정씨와 아이를 나란히 둔 채 둘에게 번갈아가며 구강성교를 하는 등 양정식은 평소에도 딸을 성폭행하고 폭행하는 등 끔찍한 행위를 저질러 왔고, 부인 정씨는 이를 방관했으며 아기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화장실에 숨긴 사체유기까지 직접 양정식과 같이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인 정씨는 지능이 평균적인 일반인보다는 약간 부족한 편이며 남편 양정식의 폭력과 협박으로 인해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심리적 지배 상태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크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씨와 양정식의 관계 지속 기간,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아기가 양정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의무방기가 아닌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DNA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정식은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고, 부인 정씨가 양정식과 사실혼 관계 중에 몰래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사건 이후 장모가 양정식에게 휴대폰으로 딸과 손녀의 근황을 물었을 때 양정식은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어머님과 한번 하고 싶다라는 문자만 자꾸 보냈으며, 장모가 포기하지 않고 딸과 손녀의 행방을 물으니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나면 딸과 손녀의 근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주겠다는 성적인 발언과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모의 증언에 따르면 부인 정씨와 양정식은 2019년 처음 만나 연애 중 임신하게 되었고, 양정식이 사기죄로 감옥에 있을 때 정씨는 미혼모 센터에서 출산했습니다. 이후 양정식이 출소한 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사람은 장모 집에서 잠시 얹혀 살다가 그해 4월 딸 부부가 독립해 나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6월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양정식은 독립해서 따로 살기 전 장모 집에서 살 때도 장모가 집을 비우면 아기를 성추행했다고 했습니다. 양정식은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PCLR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높은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임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양정식은 경계성 지능인을 가진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착취하는 포식자형 범죄자인데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추가 사실이 밝혀졌으며,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기를 강간 살해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근친상간, 임산부, 강간 등을 관련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보육원 출신 여성과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만에 다시 문자를 보내 만나자고 했다가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고 음란 사이트에서
임산부, 근친, 강간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는가 하면 아기가 보고 싶다는 장모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딸과 손녀의 근황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양정식의 재판이 본래 당초 공개 재판으로 예정되었으나 비공개로 변경된 이유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의 행위가 심히 파렴치하고 악질적이기 때문에 방송 심의로 인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조차 차마 방송을 공개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양정식이 이렇게 잔혹한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고 신상 공개 대상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함에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유족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음도 언급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양정식이 6월 15일에 아기를 이불로 덮어 1시간 이상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양정식과 부인 정씨는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굵직굵직한 아동 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던 시기에 또 일어난 사건인지라 여론이 들끓었으며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범인 양정식은 물론 부인 정씨에 대한 분노가 커서 범인들을 재판장으로 호송하는 중에 한 행위니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1심에서 검찰은 양정식에게 사형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으며 부인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법원은 1심에서 양정식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되었으며 부인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여론의 압박으로 피고인 2명은 항소를 취하했고 검찰만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 검찰은 양정식에게 사형,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양정식에게 무기징역을, 부인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양정식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부인 정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정식과 부인 정씨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양정식은 무기수로 복역 중이며 부인 정씨는 2024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홍준표가 이 사건을 향해 양정식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냐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놈은 반드시 사형시키겠다고 발언했으나 비현실적이며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